안녕하십니까, 김현평의 김현서입니다. 대학별 출제영역 분석 한양대학교 분석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양대학교는 그 편입을 준비하는 이공계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선호하는 대학 중에 하나죠. 수학과 영어를 동시에 보는 학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학이 그만큼 비중이 높기도 하고 수학이 중요하기도 한데, 또한 이 수학을 그쵸 뒤에서 백업해주고 그쵸 합격을 좀 더 확보해주는 대학 어떤 하나의 학교를 좀 더 확실하게 해주는 안전망으로서 영어 점수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양대 같은 경우는 중앙대와는 다르게 영어 점수가 총점으로 당락의 결정을 하기 때문에 수학 문제에 있어서 어떤 변별력의 오류라든지 또는 너무 어려워서 점수 차이가 안 난다든지 이럴 때 오히려 당락을 결정하는 주요 결정 요인으로서 영어 성적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공계 학생들은 그쵸, 한양대 영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쵸 뭐 포기한다거나 이런 거 없이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한양대의 전체적인 출제 경향을 한번 보시면은요. 독해와 논리 완성과 독해가 작년과 마찬가지로 40문제 중에 37문 아니에요. 끝이에요. 그렇죠? 다 나온 겁니다. 그렇죠? 다 나온 거죠. 읽어야 되는 지문수가 많고 내용이 어려워 제한 시간에 문제를 풀려면 상당한 독해를 요구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문법 2문제 나왔는데 그렇죠. 변별력 없어요. 그 다음에 어휘어 역시 변별력 없어요. 그냥 논리 완성과 독해가 모든 걸 차지했다고 보면 돼요. 아, 그나마 독해가 좀 줄고 논리가 늘었으니까 좋지 않을까? 아니요. 논리라는 이름을 붙였지 얘도 독해예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논리랑 독해랑 차이가 안 나요. 논리 지문이 거의 논리 지문이 독해 지문의 길이랑 맞먹습니다. 그럼 물론 독해 가면 더 길어지긴 하죠. 그래도 얘네 재밌는 건 뭔가 하면은 한양대 특징은요. 그 지문 안에 문제가 여러 개 딸려 나오지도 않아요. 그 어려운 지문에 문제가 하나, 둘, 마지막 문제 가서 한 3문제 나오죠. 자, 문항수가 지문에 대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읽어야 되는 지문이 거의 35개에 육박합니다. 30개 이상의 질문을 읽어내야 돼요. 그러면 이 시간 내 푸는 게 힘듭니다. 또 하나, 한양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니요, 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시간 모자르지 않습니다. 얘네는요, 체력도 중요합니다. 풀다가 지쳐요. 머리 아프다, 힘들다, 더 이상 생각이 안 난다, 안 돌아간다. 만약에 체력 한 배 제대로 못하죠. 진짜 피지컬한 체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멘탈이 깨지면은요, 큰일 납니다. 너무 집중해서 머리가 더 이상 지끈지끈 안 돌아가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영리하게 한양대는 준비를 하시면은요, 그렇죠. 충분히 좋은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기출분석, 청기누설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체력을 안 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중간에 번아웃 돼버리면은 머리가 안 돌아가서 뒷부분 가서 막 정신없이 찍어버리고 나오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어휘. 최근 3개년 동안 어휘 문제를 출제하지 않다가 한 문제 출제했는데 역시 변별력이 없어요. 인데믹이라는 단어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까다로운 단어 아니고요. 그나마 안 나오다가 하나를 넣어준 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영역별 약간 밸런스나 아니면은 와일드카드용으로 쓴 것 같은데, 문항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래요. 문항수를 지문하고 독해 문항을 맞추다 보면 지문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 힘드니까 그냥 지문 하나 안 넣기 위해서 밸런스를 잡으려고 넣은 것 같지 큰 변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문법도 그렇죠. 제너럴 스트럭처 유형과 리튼 스트럭처가 나오는데, 제너럴 스트럭처 한 문제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빈칸 문제가 굉장히 짧아요. 근데 얘는 좀 길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나왔다는 것도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결국은 독해처럼 읽으라는 겁니다. 해석하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석력과 독해력을 요구하는 대학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큰 변별력 없고. 논리 완성의 비중이 작년보다 7문항 늘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비중이 높아진 건데, 한양대는 작문 논리 완성 문제가 주로 출제되기 때문에요. 문제의 내용이 어려워 빈칸을 채우는데 힌트가 되는 키워드를 도출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논리가 늘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이거 거의 제가 보기에는 뭐예요? 독해 지문의 길이랑 맞먹죠. 웬만한 중위권 대학 독해 지문하고 맞먹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처음부터 쫙 읽어나가서 무슨 말일까 고민하고 좋은 내용이네 이렇게 곱씹고 되씹고 이러면은요. 한 25번, 30번 풀 때 되면 지쳐가지고 더 이상 못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빈칸 주변, 제가 나중에 한양대에 작문논리 특강 계속 해드리면서 여러분한테 할 텐데, 빈칸 주변에서 빠르게 해결할 수 있으면 빠르게 해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신적인 멘탈의 체력도 유지할 수 있고, 또한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논리가 점점 길게 나와서 거의 독해 수준으로 나온다는 거, 한양대의 특징이죠. 독해는 지문의 전체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내용일지 글의 제목을 묻는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또 시사상식으로 풀기 어려운 사회이론, 심리학, 천문학, 언어학, 건축학 등 전문 분야 아카데믹한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양대 지문 어렵습니다. 이해 가시죠? 또 하나 제가 여기서는 없지만 하나만 여기 예술 보여주는 건요.
한양대는요 골고루 문제 내요. 정말 골고루 냅니다. 그래서 어려우면서 골고루 내기 쉽지 않은데 어려운데도 골고루 내요. 특히 문장 배열, 문장 첨가, 문장 첨가, 그다음에 삭제까지요 골고루 된다고요. 그래서 삭제 문제예요. 보세요.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고르세요. 이 문제 하나짜리인데 이렇게 길어요.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렇죠? 삭제 문제인데요. 이렇게 문제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어렵기 때문에 한양대는 반드시 그죠? 한양대 그 대학별 그 청기누설 특강 들으면서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적어도 그러니까 한양대는 적어도 체력을 잘 안배하고 시간 내에만 풀어냈어도 그죠? 소기의 성과는 거두신 겁니다. 그러면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지신다는 거. 특히 이공계 학생들은 조심하셔야 되죠. 그냥 포기하면 안 됩니다. 문과 학생들도 이만큼 어렵다는 거는 이과 학생들이 분명히 그 변별력에서 어느 정도 기본 점수만 잡아줄 수 있다면은 충분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전략적 대학이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너무 쉬운 학교보다는 난이도가 꽤 높은 학교들이 전략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왜? 나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어려운 난이도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나만의 노하우를 가질 수 있다면 그러면 그죠? 충분히 좋은 성과를 갖게 될 수 있을 겁니다. 논리 완성과 독해 비중이 높으며 작문 논리 문제가 주로 출제되는 사실상 독해 위주의 대학이고 최고 난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대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 한양대 준비하시는 인문계 학생이나 이공계 학생이나 한양대 절대로 그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잘 자신에게 맞는 노하우만 풀이 방법만 같이 한번 저하고 연습해 보시면요 좋은 성과를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그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